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2월 19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의 정재원 선수와 이승훈 선수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나란히 목에 걸었죠. 정재원 선수는 매스스타트 결승에서 벨기에의 바르트스 빙스가 기록한 7분 47초 11에 이어 7분 47초 18으로 2위로 들어왔습니다. 불과 0.07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친 것이죠. 뒤이어 이승훈 선수가 들어왔는데 그는 정재원 선수보다 0.02초 느린 7분 47초 20으로 세 번째로 통과했습니다. 정재원 선수는 4년 전 평창올림픽에서 열린 매스스타트 경기에서 이승훈 선수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이승훈 선수가 남자 매스스타트 올림픽 초대 챔피언에 오르는 것을 도왔죠. 당시 정재원 선수는 경기 초반에 이승훈 선수를 돕느라 후반부에 힘에 붙여 8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죠. 하지만 이번엔 이승훈 선수보다 좋은 기록을 내면서 직접 은메달을 따내며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승훈 선수는 이번에 동메달을 추가하면서 동계올림픽 종목에서 한국 선수 올림픽 최다 메달 기록을 세웠죠. 이승훈 선수는 4차례나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이로써 그는 총 6개의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면서 쇼트트랙의 전희경 선수, 박승희 선수, 최민정 선수가 보유한 5개의 메달 기록을 제쳤죠. 하계올림픽까지 포함해도 사격의 영웅 진종호 선수와 양궁 김순영 선수가 획득한 6개 메달과 함께 공동 1위입니다. 이 다음 경기에서는 한국 여자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팅 간판 선수 김보름이 출전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8분 16초 1호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5위로 통과했죠. 시작부터 하위권에서 레이스를 펼친 김보름은 기회를 엿보며 체력을 아끼다가 마지막 바퀴에서 스피드를 끌어올렸습니다. 단숨에 상위권으로 올라선 김보름은 이를 악물고 달렸지만 막판 뒷심이 부족해 메달권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하지만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혼신의 레이스를 펼치며 5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메달은 네덜란드의 이레네 슈아우텐이 차지했고 은메달은 캐나다의 이바니 블론딘, 동메달은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카 롤로브리지다에게 돌아갔죠. 그런데 많은 선수들이 출전해 경기 도중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던 시청자들은 처음에는 김보름 선수가 후반부 뒷심이 부족해 메달권에 들지 못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경기 영상에 다시 한번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바로 중국 선수가 그녀를 가로막는 장면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기에서 마지막 2바퀴 반을 남긴 급박한 상황에서 레이스 내내 체력을 아껴왔던 김보름 선수는 모든 힘을 쏟아부어 내달리며 선두그룹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었죠. 랩타임 7분 30초쯤 김보름은 중위권에서 갑자기 아웃코스로 빠지더니 직선 구간에서 엄청난 가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김보름 선수는 마치 쇼트트랙의 최민정 선수처럼 아웃코스로 빠져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의 리퀴시 선수가 옆에서 김보름을 향해 오른팔을 뻗어 진로를 방해했고 심지어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달리다가 팔이 흔들리며 부딪힌 게 아닌 김보름 선수 얼굴에 팔꿈치 쪽이 닿으며 누가 봐도 일부러 진로를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시야 밖에서 다른 선수의 팔이 얼굴로 날아드는 것을 경험한 김보름 선수는 자신의 질주를 잠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보름 선수 특유의 노련함으로 넘어지거나 하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지만 순간 중국 선수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속력을 줄인 것 때문에 내달리려던 김보름 선수의 가속은 끝나버렸습니다. 이후 그녀는 다시금 페이스를 찾으며 선두그룹으로 올라섰지만 당시 중국 선수의 방해로 인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스퍼트를 내지 못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결국 5위에 머물 수밖에 없었죠. 김보름 선수는 16바퀴 중 13바퀴 동안 하위권 그룹에서 머무르며 체력을 아끼다가 막판 3바퀴를 남겨두고 스퍼트를 할 계획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보름의 이러한 작전은 중국의 리퀴시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현재 전성기가 지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과거 워낙 뛰어난 기량을 펼친 선수였고 평창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했으며 그 당시 매스스타트 종목에서 세계 랭킹 1위를 찍기도 하였기에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은 힘들더라도 잘만 하면 메달권에 들지도 모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국 선수의 방해가 밝혀지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김보름 선수는 최종 5위, 김보름에게 손을 뻗었던 중국의 리퀴시는 7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죠. 그러나 리퀴시는 어떤 이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국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실격 처리가 김보름의 충돌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여기서 확실한 건 김보름이 가속을 하던 찰나에 이해 못할 팔놀림이 김보름의 얼굴을 덮쳐 그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분명 석연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김보름 선수가 지난 4년간 이 올림픽을 위해 누구보다도 더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연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이어진 김보름 선수의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방해한 중국 선수에 대한 언급은 일체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죠. 해당 인터뷰에서 그녀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오늘 이렇게 경기라도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다며 일단 경기 전부터 본인이 말했던 후회 없는 레이스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기에 실현시킨 것 같다며 5위라는 성적이 너무나도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사실 다시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설 수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고 두렵기도 했다며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응원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요 며칠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줘서 포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죠.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말 중에 고통은 필연이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픈 건 정말 피할 수 없더라면서 그러나 아픈 걸 참고 달릴지는 선택할 수 있었다고 포기했을 때 찾아오는 괴로움이 더 크다고 생각해 포기하지 않았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고 자신이 흘리는 눈물은 경기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 아니라 올림픽 무대에서 다시 한번 경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어서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순간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인터뷰를 마쳤죠. 그녀의 이런 인터뷰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정말 그녀의 대인배스러운 모습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녀는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팀추월 경기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왔습니다. 당시 해설진들의 부정확한 정보 전달과 그녀 특유의 털털한 인터뷰 스타일 등 여러 가지 오해가 겹치면서 사람들이 그녀가 팀추월 경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같은 팀의 선수를 따돌렸다고 생각하여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았죠.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문체부 조사 결과 김보름 선수가 뒤처진 동료 선수를 감안하지 않고 고의로 앞서 나갔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죠. 체력이 떨어져 있는 경기 후반부에서 뒷사람을 위해 앞사람이 속력을 줄여버리면 다시금 가속도를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경기 후반부에 간격이 벌어질 경우 각자가 최선을 다해 주행하는 것이 기록 단축에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고 더불어 실제 경기 전에도 그런 전략을 짰다고 하죠. 이외에도 그녀가 같은 동료 선수를 괴롭히거나 따돌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동료 선수로부터 피해를 입었죠. 2022년 2월 16일에 최종 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료 선수로부터 김보름 선수가 나쁜 말들을 들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동료 선수가 김보름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김보름 선수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그녀는 당시 논란 이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에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심리치료차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경기 시작 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공황장애로 인해 경기 진행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죠. 그러나 그녀는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녀의 용기와 그녀를 향한 미안함에 박수를 보내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어제 열린 매스스타트 경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또다시 중국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들을 방해한 것이 밝혀지며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김보름 선수는 아쉬움보다는 후련함으로 올림픽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보름 선수는 논란 이전부터 언제나 자신을 향한 팬들, 국민들의 응원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감사해하는 선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기 직후 자신의 코치나 감독에게 달려가는 것과는 달리 언제나 김보름 선수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을 향해 달려가 감사의 표시를 전했죠. 더군다나 평창올림픽 당시 오해로 인해 전 국민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나쁜 마음을 먹기는커녕 은메달 획득 직후 국민들을 향해 절을 올리며 억울함보다는 사죄를 구했습니다. 그녀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라도 그녀의 억울함이 풀리고 그녀가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질타보다는 응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